안녕하세요. 미숙TV의 온리원 김미숙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운동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년의 삶에 필요한 운동과 평상시의 음식 조절,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의 운동을 하게 된 동기를 못 보신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헬스장 가기가 정말 싫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싫었어요. 그렇게 매일 가는 것도 너무 번거롭고 그랬는데 1년을 끊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매일 가는 습관부터 기르자. 그래서 헬스장을 매일 갔었는데요. 저희 집하고 헬스장하고 10분 정도가 걸렸는데 저는 그 10분이 1시간 같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가서 헬스장 1층에 다다르면 헬스장이 4층 건물에 4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단 하나를 올라가면서 갈까 말까 이 고민을 계속 하면서 4층까지 올라가요. 딱 올라가면 헬스장에 음악 소리가 이렇게 딱 들려요.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헬스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확실히 자극이 되죠. 나도 이제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헬스장까지 가는 거리가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습관이 되면은 늘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바뀌었죠. 제가 뒷부분에 녹음을 잘 못해가지고 녹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우리는 평소에 디톡스 다이어트, 또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무슨 라이프 이런 등의 많은 다이어트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이어트의 몇 가지의 장점은 있지만 제일 큰 단점이 요요 현상이 찾아와서 다시 살이 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는 보디빌딩 생활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준비하느라 5개월 동안에 아침에는 간단하게 소량의 밥하고 김치, 나물 이런 식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오전에는 간식, 점심에 닭가슴살, 고구마, 채소, 과일, 그리고 또 오후 간식에는 요구르트, 그리고 또 저녁으로는 닭가슴살을 또 먹고, 또 운동을 한 뒤에는 단백질 쉐이크나 바나나 정도를 먹고 감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전체 18kg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몸무게가 165cm 키에 52kg까지 감량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현재 키는 똑같고 몸무게는 55kg, 57kg까지 어떤 때는 나갈 때가 있습니다. 조금 찌긴 했지만 또 열심히 또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한 뒤에 닭가슴살 식단으로 계속 먹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집에서 음식을 해야 되는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에서는 회식도 있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불편할 때가 많았고, 평생 이렇게 닭가슴살 식단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생활 습관을 원칙을 세우고 꾸준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키는 식습관 원칙 6가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 거예요. 물이 주는 효과는 우리 건강과 미용 등 많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포만감을 많이 줘서 중간중간에 간식에 대한 그런 충동을 많이 없앤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을 드실 때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래야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평상시에 뭐 커피나 뭐 차로 물 대신 많이 마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을 더 많이 드셔줘야 돼요. 왜냐하면 커피나 이런 녹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물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물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시면 계속 일상에서 꾸준하게 물을 많이 두 번째는 짜고 달고 매운 음식 안 먹기. 우리가 짠맛에는 염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성인병에 우리가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 가서 음식이 짜다고 그러면 건더기만 조금 먹든지 아니면 물을 타서 이렇게 먹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하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짠맛들이.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식사 시간 20분 지키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빨리 먹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적어도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 우리 뇌가 오히려부터 배가 부르다라고 인식하는 시간이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분 이상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밥을 먼저 먹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꾸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인 허기라고 해서 진짜 식욕인지 가짜 식욕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는 만약에 물을 한 컵 드신 다음에 10분이 지난 뒤에 그래도 허기가 지면 진짜 식욕인 거고 그 배고픈 게 해결이 됐을 때는 가짜 식욕이었던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물을 이렇게 꾸준히 드셔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과식을 한다든지 막 밥을 급하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건강한 일상을 지켜가는 네 번째 원칙, 과일은 눈에 띄게 식탁에 두고 간식은 보이지 않는 곳에 둔다입니다. 미국의 한 전문의는 주방 식탁에 과일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과 또 감자칩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대요. 근데 과일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은 몸무게가 4kg 정도 줄었고 감자칩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은 몸무게가 4kg가 더 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도 이 의견에 크게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간식을 좋아해서 집에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간식을 가끔 사게 됩니다. 사게 되면 그거를 베란다에다 둡니다. 베란다에다 두면 제가 귀찮아서 안 먹을 때도 있고 또 잊어버려요. 간식이 집에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안 먹게 됩니다. 반면에 식탁에 과일이 있을 경우에는 과일이네 그러면서 바나나 먹게 되고 사과 먹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그 과자에 대한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덜 먹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제가 다이어트 이후에 제일 열심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점심은 도시락으로 먹는다입니다. 매일 저는 저녁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배가 많이 고픕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일반식을 먹을 때도 있고 가끔은 저녁에 못 먹었던 거 피자, 치킨 한 조각씩 그리고 또 삼겹살 그것을 아침에 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점심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나 고구마나 시리얼, 우유, 계란, 야채 이런 거를 먹어요. 그게 식사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많이 먹게 되면 배가 불러요. 그리고 또 먹은 뒤에 이렇게 소화도 천천히 되고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한 달만 하셔도 몸이 가벼워지시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과 음식의 비율이 음식이 80이고 운동이 20이에요. 그래서 식단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막 황제 다이어트를 했다 해서 몇 킬로를 뺐다. 뭐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일상에서 먹는 양을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그 정도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중년이 되면 회식도 많고 모임도 많고 그래서 평소 그 젊은 사람들보다 칼로리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진대사는 느려지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먹은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가겠어요? 우리 몸에 다 쌓이지?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 먹는 거를 좀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식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절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운동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한 후에는 항상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 또 근력 운동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또 몸이 피곤할 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예민해지는 날에도 저는 30-40분을 천천히 걷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저는 꾸준히 운동을 즐겨가면서 중년 여성들의 고민거리가 하나가 갱년기 또는 폐경기 증상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식은땀이 난다는 경우도 많고 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성분들도 50대에 접어들면 갱년기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또 체중을 유지시켜도 주고 이런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한 중년을 지키는 운동 방법 첫 번째는 달리기와 줄넘기입니다.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 선수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고 그냥 트레드밀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뛰셔도 돼요. 뛰기를 많이 하시면은 어떤 게 좋으냐면 근력과 유연성, 순발력, 심폐지구력 등 체력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또 줄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또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달리기는 무리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살살살살 뛰셔서 조금 더 본인의 그 힘에 맞게 뛰시면 되고요. 러닝머신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엄청나게 뛰시는 분이 있어요. 이 소리가 막 이 트레드밀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막 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젊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뛰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살살살살 뛰시는 40대 초반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줄넘기를 할 때 처음 요실금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동을 할 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번, 20번, 50번, 100번 이러다가 나중에는 1000번까지도 이렇게 가능했었거든요. 지금도 줄넘기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증세가 있으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렇게 점차 횟수를 늘려서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계속해서 불편하시다 그랬을 때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하셔야 될 부분은 밑에 바닥에 요즘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푹신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천천히 해보시고 집에서도 항상 매트를 까시고 운동화를 신고 그래서 무릎에 무리가 최대한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번째 유산소 운동은 걷기입니다. 우리 걷기는 일상에서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분에 120보 정도 걸을 수 있는 속도로 보통에서 약간 힘들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말하기 조금 힘들다. 이런 정도로 30분 이상
걸어주시면 심폐지구력 향상에 좋습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걸으실 때는 그냥 1시간 내에 60km로 이렇게 걸으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걸으시냐면 5분은 빠르게 걷고 또 3분은 천천히 걷고 5분은 빠르게 3분은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처음에 30km로 5분, 뭐 40km로 5분, 또 50km로 5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높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을 똑같은 속도로 계속한 효과와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효과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 주시고 또 같은 키로수로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지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운동하는 느낌도 나가지고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대근육 위주로 주 2회 내지 3회 정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헬스장에 가면 풍경이 남자분들은 상체를 많이 운동을 하십니다. 상체 운동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체를 이렇게 보면 다리가 제 다리보다 가는 남자분들이 상체 운동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똑같은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힘든 하체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상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좀 유산소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걷기 운동, 사이클이나 이런 거 많이 타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목요일에는 하체 운동 그리고 금요일에는 상체 운동 그리고 토요일에는 또 다시 유산소 운동 이런 사이클로 이렇게 몸에 변화를 주셔야 돼요. 매일 똑같은 동작과 매일 똑같은 도구로 운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몸은 변화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얘는 항상 이런 동작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몸이 이렇게 타성해졌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그래도 오늘은 사이클, 다음은 러닝머신, 다음은 뭐 달리기, 이렇게 줄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지 매일 똑같이 하시면은 우리 몸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시작하실 때는 동적인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시고 또 정리 운동 부분에서는 몸을 쭉 당겨주셔서 스트레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분을 인대라고 하고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부분을 건이라고 하는데 15초에서 30초 정도를 쭉 당겨주셔서 인대와 건까지 에너지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유연성도 기를 수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더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탄력도 생기고 또 살도 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칭 동작으로만으로도요. 스트레칭이 무슨 운동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스트레칭은 근력 운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년의 삶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 중 식단과 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황제 다이어트 같은 획기적인 식단이 아니라 이래서 실망하신 분들이 계실까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계속 중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의 방식이고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을 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영상으로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구독,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고요. 오늘부터 운동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